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흔히 전쟁의 천재, 정복자, 황제로 기억하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를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려고 합니다. 보통 나폴레옹이라고 하면 전장 위의 전략가를 떠올리지만 사실 그는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대담한 투자자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발표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나폴레옹은 단순히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만들어낼 미래에 가장 먼저 베팅한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베팅의 대상이 바로 프랑스 국채였습니다. 즉, 오늘 발표는 나폴레옹은 어떻게 무너진 국가의 채권을 사들여 권력을 장악한 뒤 그 가치를 끌어올렸는가, 이 과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동시에 정치와 금융, 그리고 신뢰의 가격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먼저 당시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1790년대 후반 프랑스는 혁명 이후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정권은 자주 흔들렸고 전쟁은 계속됐고 국가 재정은 거의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국가에 대한 신뢰입니다. 정부가 발행한 국채는 원래 국가가 갚겠다는 약속의 종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정부가 과연 버틸 수 있을까? 라고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 약속의 가치는 순식간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당시 프랑스 국채는 액면가 100프랑짜리가 시장에서 겨우 7프랑에서 8프랑, 많아야 10프랑 안팎에 거래될 정도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시장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프랑스 정부가 제대로 살아남을지 모르는데 저 종이가 무슨 가치가 있겠어? 즉, 이 시기의 국채는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무너진 국가 신용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포 때문에 팔아치웠고, 한 사람은 오히려 기회라고 봤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폴레옹입니다. 이제 세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나폴레옹이 단지 군인으로서 감이 좋았다는 수준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성공 가능성을 투자 논리로 연결했다는 점입니다. 1799년 나폴레옹은 18브리메르 쿠데타를 전후로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에 들어갑니다. 이 시점에 그는 금융가들과 함께 저평가된 프랑스 국채를 대량으로 사들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남들이 보기엔 휴지 조각이었지만 나폴레옹 자신에게는 이 국채가 내가 권력을 잡는 순간 가치가 회복될 자산이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투자자는 외부 환경을 예측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환경을 예측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바꿀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즉, 내가 정권을 잡으면 질서를 회복할 수 있다. 질서가 회복되면 국가 신용이 올라간다. 국가 신용이 올라가면 국채 가격이 오른다. 이 논리를 스스로 확신했던 겁니다. 이 점에서 나폴레옹의 투자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는 단지 싼 자산을 산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낼 정치적 미래를 선반영해서 투자한 것입니다. 오늘날 표현으로 바꾸면 그는 가장 공격적인 방식으로 내러티브와 실적을 동시에 만들 수 있는 내부자형 투자자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왜 실제로 반응했을까요? 쿠데타 이후 나폴레옹이 제한통령에 오르자 시장은 단지 권력자가 바뀌었다고만 본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프랑스에 다시 통치의 중심이 생겼다는 신호였습니다. 금융시장은 숫자만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민감하게 정치적 안정성을 가격에 반영합니다. 불안정할 때는 극단적으로 할인하고 안정이 보이면 빠르게 되돌립니다. 나폴레옹의 집권은 시장에 세 가지 메시지를 줬습니다. 첫째, 권력의 공백이 끝났다. 둘째, 행정과 재정이 다시 작동할 가능성이 생겼다. 셋째, 프랑스 국가는 다시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모른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서 국채 가격은 반등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국채 가격이 오른 이유가 단순한 기대감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나폴레옹은 이후 실제 정책으로 그 기대를 뒷받침했습니다. 즉, 시장은 단순히 사람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만들어낸 질서와 제도, 그리고 현금 지급 능력을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그래서 쿠데타 안정 신뢰 회복 자산 가격 상승이라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역사적 사건처럼 보이지만 사실 현대 금융시장에서도 반복되는 아주 익숙한 메커니즘입니다. 다섯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그 신뢰 회복이 어떻게 제도화되었는지를 봅니다.
나폴레옹은 단지 권력을 잡은 뒤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우 빠르게 재정 시스템을 재정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능한 재무관료인 고댕을 등용해 조세제도를 정비했고 세금을 더 효율적으로 거둘 수 있는 행정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1800년에는 프랑스 은행을 설립해 통화와 신용의 안정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이 조치는 단순히 은행 하나를 만든 사건이 아니라 프랑스 국가가 이제 재정과 통화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선언에 가까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국채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며 투자자들의 불신을 낮췄다는 점입니다. 결국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려한 말이 아니라 정말 돈이 들어오느냐입니다. 나폴레옹은 바로 그 부분에서 강했습니다. 정치적 권력, 행정개혁, 조세 정비, 중앙은행 설립, 지급의지, 이 모든 것이 연결되면서 시장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 이 채권은 더 이상 휴지가 아니구나. 즉 나폴레옹은 국채를 사놓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 국채의 가치를 높이는 정책을 직접 실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6번째 슬라이드는 가격의 변화를 직관적으로 보여줍니다. 쿠데타 전에는 국채 가격이 대략 7프랑에서 11프랑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집권 이후 신뢰가 회복되면서 가격이 40프랑, 60프랑, 경우에 따라 60에서 80프랑 수준까지 회복된 것으로 정리됩니다. 물론 세부 수치는 기록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수치의 미세한 차이가 아니라 몇 배 수준의 급등이 있었다는 흐름 자체입니다. 예를 들어 8프랑에 샀던 자산이 60프랑이 되었다고 가정하면 단순 계산만으로도 몇 배의 수익입니다. 현대 투자 관점으로 봐도 엄청난 성과입니다. 그런데 이 가격 상승은 시장의 착각이 아니라 정치적 안정과 제도 개혁이 결합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목이 아주 인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폴레옹은 단순히 싸게 사서 비싸게 판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통치 능력을 통해 자산 가격의 재평가를 유도한 것입니다. 즉, 이 그래프는 단순한 가격 차트가 아니라 권력의 획득이 어떻게 신용의 회복으로 연결되고 그 신용이 어떻게 금융자산 가격을 밀어올리는가를 보여주는 그래프라고 볼 수 있습니다. 7번째 슬라이드는 앞의 내용을 한눈에 정리한 부분입니다. 왼쪽은 쿠데타 이전의 공포 국면, 오른쪽은 집권 이후의 안정 국면입니다. 먼저 가격을 보면 이전에는 7에서 11프랑 수준의 극단적 저평가 상태였고 이후에는 60에서 80프랑 수준으로 크게 반등했습니다. 전략 측면에서도 흥미롭습니다. 나폴레옹의 전략은 두 단계였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적 격변기를 이용한 저가 매집입니다. 즉 모두가 두려워할 때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책을 통한 신뢰 회복입니다. 단순히 시장이 오르기만 기다린 것이 아니라 오를 수밖에 없는 환경을 제도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성과에 대해서는 정확한 총액이 기록마다 다르지만 나폴레옹과 그 주변 인물들이 이 과정에서 수백만 프랑 규모의 시세 차익을 남겼다고 전해진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핵심은 이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기에서 자산 가격만 봅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은 가격 뒤에 있는 권력, 제도, 신뢰의 변화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는 단순한 역사적 에피소드가 아니라 자산 가격은 결국 신뢰의 함수다라는 사실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나폴레옹의 국채 투자는 단순히 운이 좋았던 투기 사례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이 사례는 훨씬 더 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정치는 경제를 움직입니다. 국가의 질서와 통치 능력은 바로 자산 가격에 반영됩니다. 둘째, 신뢰는 가장 강력한 금융 자산입니다. 국채는 종이 자체가 아니라 국가가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믿음의 가격입니다. 셋째, 나폴레옹은 누구보다 먼저 내가 성공하면 이 자산의 가치도 오른다는 구조를 이해했습니다. 즉, 그는 자기 자신에게 베팅한 셈입니다. 물론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 이해상충이나 정치 권력과 금융 이익의 결합이라는 문제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단순히 천재 투자자 나폴레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사례를 통해 권력, 제도, 신뢰, 자산 가격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나폴레옹은 전쟁터에서만 승리한 것이 아니라 금융시장에서도 승리하려 했고 실제로 상당한 성과를 거둔 인물이었습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나폴레옹은 미래를 예측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만든 뒤 그 미래에 미리 투자한 사람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